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검은 커튼 뒤에 진짜 민낯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실버타운, 어르신들의 낙원이라 부릅니다. 아들, 딸은 부모님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길 바랐고, 국가는 품격 있는 노인 복지를 자랑했죠. 다들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침묵 속의 끝을 기다리는 감옥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늪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한 어르신의 유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게 구겨져 있던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는 이곳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쪽지에는 단 3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나를 이곳에 가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 과연 이 쪽지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거짓말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챕터 낙원이라 믿었던 곳, 그러나 우리는 모두 믿고 싶어 합니다. 내 부모님이 혹은 나의 미래가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요양원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잘 가꿔진 정원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는 어르신들, 웃음꽃 피어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맛있는 식사와 친절한 간호사의 보살핌, 깔끔한 시설과 전문적인 케어. 아마 이런 그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언론이나 광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보여줍니다. 포토샵으로 보정한 듯 완벽한 모습들만 말이죠. 하지만 그 빛나는 포장지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쪽지에 남겨진 충격적인 고백처럼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공간이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요양보호사의 증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안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의 말처럼 실제 요양원의 풍경은 광고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력 부족은 만성이었습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을 감당해야 했죠. 한시도 쉴 틈 없이 뛰어다녀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어르신 한 분에게 섬세한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작은 외침이나 불편함은 너무나 쉽게 외면되곤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은 요양보호사들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했고, 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은밀하게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르신은 돌봄의 대상이 아닌 관리해야 할 짐짝처럼 여겨졌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불안감과 깊은 무기력함을 포착해야 합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뒷모습,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도 느껴지는 짙은 고독. 이 모든 것이 광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낙원이라 믿었던 그곳이 실은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인내의 공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챕터 그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더니 은 어르신이 남긴 쪽지 속 3번째 문장. 그들은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 이 섬뜩한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겉과 속이 달랐던 요양원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녹아 있었습니다. 많은 요양원들은 국가의 지원과 어르신들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조금 유용, 인건비 횡령, 서류 조작 같은 비리는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을 위한 식자재 비용을 빼돌려 그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사는 운영진도 있었다는 고발도 있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저질의 식사와 부실한 관리 속에서 방치되고 말았죠. 이런 비리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 감시의 사각지대,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도 쉬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묵살되고 내부 고발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 당장 나갈 수도 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압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쪽지를 남긴 어르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리를 고발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 돌봄을 비즈니스로만 바라보는 시선, 인간의 존엄성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행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은폐 시도. 어쩌면 그 어르신은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적 거짓말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믿고 맡겼던 그곳에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진실을 감추게 만들었을까요? 요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뒤에서 어쩌면 가장 잔인하게 감춰진 거짓말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잃어가게 만드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통이죠. 평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이곳에 오는 순간 그들은 몇 호실 어르신이 되고 맙니다. 선택의 자유는 사라지고 모든 일상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 먹는 음식, 입는 옷,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나는 오늘 밥이 먹기 싫은데 왜 먹어야 해? 내 옷은 내가 고르고 싶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익명의 한 어르신이 간신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한 사람의 날을 만듭니다. 그 선택권이 박탈될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인데도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느껴지는 순간들. 누군가에게는 치매의 진행이 빨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질 때 존엄성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잠자는 공간부터 식사 공간까지 모든 것이 공유되거나 통제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은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나만의 것이 사라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힘을 잃게 됩니다. 쪽지를 남긴 그 어르신 역시 아마 이런 깊은 좌절감과 고립감 속에서 마지막 외침을 남겼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이곳을 택했지만 정작 이곳에서 더 큰 상실감과 고통에 직면해야만 했던 그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챕터 남겨진 자의 고통, 그리고 딜레마. 이곳은 지옥이다. 그들은 모두 거짓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쪽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잃어가던 어르신들의 슬픈 현실.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어르신들의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부모님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늘어가는 간병 비용이라는 경제적인 부담. 몸이 성치 않아 직접 돌보기가 어려운 육체적 한계. 그리고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삶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이런 딜레마 속에서 결국 요양원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시설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최선이라는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끝없는 의문이 그들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요양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 지내신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신다는 시설의 설명과 그럴듯한 사진들에 안도하곤 하죠. 어르신들의 말 못할 고통과 그곳에 감춰진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느끼는 충격과 자괴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무심해서 그랬을까? 나는 너무 믿었던 걸까? 하는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쪽지를 남긴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함께 우리 자녀들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거짓말에 속아 부모님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요.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챕터 닫힌 문, 그러나 희망은 우리는 지금까지 닫힌 요양원의 문 뒤에 감춰진 여러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SOS 쪽지부터 시설의 비리, 잃어가는 존엄, 그리고 고통받는 가족들의 딜레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개인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년을 위해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는 발품을 팔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시설의 투명성은 물론 어르신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설보다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표정과 이야기들을 직접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노인 돌봄은 관리를 넘어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감과 질병이라는 인간적인 취약성을 악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켜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양은 한 생명의 마무리가 아니라 여생의 또 다른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어르신이 남긴 쪽지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한 인간의 마지막 외침이자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늙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리고 당신 자신은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검은 커튼을 걷어낼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